Let's go! Let's go! Coach McVay, leaders on this team, Aaron Donald, Robert Woods, Cooper Kupp, these guys have built something special, man, and it's an honor and a privilege to be a part of it. And, to join it mid-season and for them to accept us with open arms, to be in a city like Los Angeles, man, it's crazy. It's really crazy, man. When you sit down and pray for stuff, man, and you can never imagine, it being like this. Let's go!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역시 슈퍼볼 56 프리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션 맥베이와 함께한 2년은 인생 최고의 나날이었다. 벵갈스의 감독 잭 테일러는 벵갈스의 감독이 되기 전 션 맥베이의 오른팔로서 램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번 슈퍼볼 56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상대팀의 감독으로서 말입니다. LA에서 펼쳐지는 이번 슈퍼볼은 램스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슈퍼볼입니다. 작년 템파베이 벅스가 NFL 역사상 최초의 홈 슈퍼볼을 성사시켰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었던 업적인 홈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었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램스는 55년 만에 벅스가 성취했던 그 업적을 단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는 기회에 있습니다. 이 업적을 통해서 램스는 NFL 불모지의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에 있어서 확고한 팬층을 유입시킬 수 있으며 LA가 램스의 하우스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에 있습니다. 이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램스는 본인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아서라도 Win Now를 지금까지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까진 해내고 있습니다. 젤런 램지, 매튜 스태포드, 본 밀러, OBJ, 램스가 투자하였던 이 슈퍼스타 선수들은 모두 올해 램스가 슈퍼볼에 오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투자들이 결국에 성공이라고 후대에 평가받기 위해서는 롬바르드 트로피를 결국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램스가 그리고 션 맥베이가 3년 만에 돌아온 슈퍼볼 무대에서 그 본인들의 가장 큰 수건을 이뤄낼 수 있을까? 홈이지만 홈팀이 또 아닌 램스의 슈퍼볼 무대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램스의 우승보다도 더 간절하고 시급한 것은 아마 신시내티 벵갈스일 것입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는 올 시즌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31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 그리고 33년 만에 슈퍼볼 진출까지. 이들에겐 이미 올 시즌은 많은 것을 성취한 시즌이며 팬들이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의미를 가진 시즌입니다. 창단 후 단 한 번도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기회일 것입니다. 이제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쿼터백인 조 버로우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업적까지 단 하나의 걸음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젊고 패기 있는 이 벵갈스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슈퍼볼에서 램스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업셋을 통해 본인들을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언더독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증명을 할 것이고 그렇기에 롬바르디 트로피 그리고 창단 첫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갈스와 램스 두 팀 모두 슈퍼볼에 오르기까지 쉽게 올라왔던 것은 아닙니다. 램스의 카디널스전을 제외하면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원 포제션 차이로 접전 끝에 경기에 승리를 하였고, 이들 모두 정규 시즌 큰 위기를 맞기도 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한계를 맞이하고 또 본인들을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들이 어떤 위기를 경험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램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카페 칼럼에서도 썼었지만, 램스라는 팀, 이들은 시즌 중반 오펜스의 부진을 경험하였습니다. 기존 션 맥베이가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과 슈퍼볼에 진출할 정도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션 맥베이가 구축했던 그의 오펜스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2017년 그가 리그 최연소 감독이 되었을 때 받았던 수많은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션 맥베이는 최연소 감독으로서 그만의 오펜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곧바로 리그의 성공을 거두었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주로 대표되는 젯 모션, 와이드 존 러싱, 플레이 액션, 타이 스플릿,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션 맥베이의 오펜스 시스템, 그의 오펜스는 한정된 포메이션과 한정된 인원을 통해 상대가 예기치 못한 혼란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과 강점에 있습니다. 디펜스 입장에서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상황, 오펜스를 봤을 때 똑같은 선수가 나오고 똑같은 선수가 계속 플레이를 하고 똑같은 포메이션을 써요. 디펜스가 봤을 땐 계속 오펜스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모션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러싱이 아닌 플레이 액션을 펼침으로써 오펜스는 계속해서 변화구를 주어 디펜스는 그 똑같아 보이는 상황을 똑같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이 램스라는 팀의 아이덴티티였고, 이들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들도 결국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2018년 슈퍼볼 무대에서 빌 벨리체크와의 수싸움에서 완패했던 션 맥베이는 본인들의 오펜스 시스템이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망가졌을 경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쿼터백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이 매튜 스태포드라는 선수를 데려오게 된 것이고, 이 스태포드는 램스라는 팀을 더욱더 한 단계 도약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쿼터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태포드라는 선수의 존재, 이 선수의 성공 때문에 맥베이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모닝을 타다가 갑자기 벤치를 타게 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션 맥베이도 본인들의 오펜스, 컬러가 점점 희석화되었고 중요한 무언가,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에서 얘기하였던 기존 본인들의 오펜스 시스템, 어떠한 쿼터백이 제러드 거프가 뛰든 닉 멀렌이 뛰든 어떠한 선수가 쿼터백이 뛰어도 평균 이상의 선수로 만들어 주고 중상위권의 쿼터백이 오면 MVP 시즌을 선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본인들의 가장 큰 무기, 이것을 매튜 스태포드라는 선수의 영입 이후 반짝 얻은 그 성공 때문에 이들은 이 오펜스 시스템의 소중함을 성공에 취해 잠시 잃게 돼버립니다. 사실 이 매튜 스태포드라는 선수는 데럴 베블이라는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만나기 전까진 언더센터에서 시작되는 플레이 액션 기반의 오펜스를 잘 경험하지 못하였던 선수입니다. 오히려 스태포드는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에 좀 더 능하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했던 선수였고요. 이렇게 션 맥베이는
매튜 스태포드의 이러한 특성을 알았고 또 본인도 한 번도 이렇게 드랍백 패싱 게임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선수를 얻지 못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션 맥베이 또한 스태포드의 샷건 오펜스를 통해 활용을 하였고 이는 시즌 초 큰 성공을 거두면서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컬러를 점점 잃게 되고 또 오펜스의 밸런스를 잃어버린 이들은 결국 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이탄스와 나이너스에게 큰 패배를 겪은 시즌 중반의 상황인데요. 타이탄스와 나이너스는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램스의 오펜스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접근한 방향은 같았습니다. 본인들의 디펜시브 라인을 믿기에 4맨 패스러쉬를 보여주었고 프리스냅 투 하이 커버리지를 통해서 램스의 패싱 게임을 막아내려 하였던 것인데요. 스냅 전에는 투 하이 쉘 커버리지를 보여주지만 그 후 세이프티가 내려오면서 원 크로스 그리고 3, 6 버즈 아니면 터프 이렇게 쿼터백을 혼란시키는 커버리지를 사용하면서 매튜 스태포드의 디시전을 1초라도 늦추는데 열중을 하였습니다. 만약 스태포드의 디시전이 늦어진다면 본인들의 패스러쉬는 이미 스태포드의 뒤에 근접해 있으며 이를 통해 샷건 위주의 램스의 드랍백 패싱 게임 오펜스를 막는데 성공한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플레이들을 펼쳤습니다. 시즌 중반 3연패를 경험한 맥베이는 결국 다시 본인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었는지, 그간 본인들이 무엇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입니다. 결국 램스는 기존 본인들의 오펜스였던 언더센터의 스냅을 다시 늘렸고 기존 본인들의 컬러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쿼터백인 제러드 거프를 슈퍼볼로 진출시킨 바로 그 오펜스 시스템을 말이죠. 스태포드라는 선수는 이 시스템 하에서 더욱 빛이 나는 존재였고 그는 이 시스템의 버스를 타고 시스템에 가려진 채 그냥 쿼터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상황에서 한 방을 해결해주면 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램스는 디비전 우승을 탈환하였고 스태포드는 디비전 라운드 그리고 컨퍼런스 챔피언십전에서 모두 위닝 드라이브를 이끌면서 왜 그가 램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힘겹게 올라온 벵갈스는 올라온 그 자체가 지금 기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왜 과소평가를 받아왔고 또 언더독으로 불려왔는지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시즌 전, 시즌 중, 플레이오프 무대 전부 모든 단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죠. 디비전 라운드에서 플레이오프 색 허용 신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조버로우를 지켜내지 못하였고 사실 오펜시브 라인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최근에 목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슈퍼볼 거기서 우리는 오펜시브 라인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죠. 마홈스, 켈시, 힐 어떠한 오펜스 자원이 있더라도 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이미 약한 오펜시브 라인 그룹을 가지고 있는 벵갈스에게 있어서 저는 더 큰 문제는 이 프로텍션을 위한 방법을 더 이상 강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잭 테일러 감독이 슈퍼볼에 팀을 진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존경과 많은 박수를 받지 못하는 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잭 테일러라는 감독은 혁신가, 촉진자 이러한 유형의 감독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는 방관자로 보이는 감독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이 좋지 못할 경우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패싱 블락에 능한 런닝백이나 타이트엔드를 더욱더 기용을 해서 단순히 프로텍션의 인원을 맥스 프로텍션 이렇게 인원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런닝백이나 타이트엔드의 라우트 진입 전 특정 패스러셔를 뭐 밀치고 간다든지 함으로써 상대 패스러셔의 뭐 진입 타이밍을 뭐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손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본인들의 오펜스 컨셉을 뭐 짧은 드랍백 패싱 게임으로 이어지는 뭐 숏 패싱 컨셉, 이러한 것을 펼침으로써 본인들의 프로텍션 문제를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하려는 방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잭 테일러 감독은 분명 이러한 점에서 유연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 버로우가 뭐 많은 색 그리고 프레셔에 시달리더라도 조 버로우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약간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잭 테일러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 조 버로우는 아무리 많은 프레셔에 시달리더라도, 아무리 많은 색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선수는 본인의 발로써 그리고 뭐 어깨로써 상대의 패스러시를 무력화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슈퍼볼에 오르는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컨퍼런스 챔피언십전에서 조 버로우의 그런 굉장했던 스크램블 플레이들이 만약 색으로 연결이 되었더라면, 수없이 많이 펼쳐졌던 버로우의 매직 플레이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버로우가 수비수를 벗겨내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색이나 펌블로 연결이 되었더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쉽고 뭐 생각할 가치도 없겠지만, 조 버로우가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사실 중요치 않죠. 하지만 이 운이 언제까지 따라줄지는 몰라요. 시즌 전부터 그리고 슈퍼볼 무대까지 이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단 하나의 문제가 아직도 슈퍼볼 무대에서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리더의 역량은 그 리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프라블럼 솔버의 역할 속에서 그 리더를 평가할 수 있고, 잭 테일러라는 리더는 아직까지 프라블럼 솔버에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한 가지 뭐 벵갈스가 프로텍션을 위해 보여주는 방법은 저는 MT 포메이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텍션에 자신이 없는 팀들이 MT 포메이션 오펜스를 통해서 뭐 변화구를 찾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MT 포메이션을 펼치면 필드에 5개의 리시버를 깔아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결국 이 5명의 리시버를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패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만약에 런닝백한테 뭐 라인베커가 매치업이 되면은 이것은 뭐 맨 커버리지가 되겠네. 근데 뭐 아니면은 그대로 뭐 코너백은 아웃사이드에 있고 라인베커는 뭐 리시버 앞에, 슬란 리시버 앞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존 커버리지겠네. 이렇게 상대가 존 커버리지면 뭐 오펜스는 그냥 미스매치업을 유도할 수 있는 리시빙 자원을 선택하고, 또 맨 커버리지라면 5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맨 커버리지 매치업을 선택해서 뭐 공을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엔티 포메이션이라는 포메이션 상의 이점을 이 오펜시브 라인 이렇게 프로텍션이 약한 팀들은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는 이 MT 포메이션 상의 큰 문제로 결국에는 리시버를 커버하는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후방에 많은 자원의 선수를 펼쳐내지 못해요. 결국 뭐 블리츠를 선택하기보다는 더욱더 뭐 안전한 방법으로 뭐 포맨 러시나 아니면은 뭐 후방에 아예 2명을 깔아놓으면서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한다면,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쿼터백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쿼터백에게는 뭐 스크램블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결국 뭐 쿼터백은 이런 MT 포메이션 상황에서 본인들의 프로텍션이 좋지 않으면 또한 빠른 디시전을 강요하게 돼요. 빠른 디시전을 선택할 수 있으면, 만약 우리들의 리시빙 웨폰들이 상대 디펜시브 백들보다 강하다면 쿼터백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냅 직전에 오히려 디시전을 빨리 내림으로써 믿고 좀 더
뭐 공격적인 그런 오펜스를 펼칠 수 있고 그런 성공적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엠티 포메이션 오펜스는 오펜스 입장에서 그렇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특히 오펜시브 라인이 약하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더 큰 네거티브 플레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처럼 뭐 트위스트, 스턴트 이러한 디펜시브 라인들의 테크닉들을 상대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팀이라면 더 큰 뭐 패스러셔를 허용해서 뭐 색이나 펌블로 금방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신시내티 벵갈스는 이번 슈퍼볼 무대에서 본인들의 시즌 내내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해답을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잭 테일러라는 감독의 역량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팀이 이번 슈퍼볼에서 보여줄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션 맥베이 대 뭐 아나루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벵갈스의 그리고 뭐 잭 테일러 대 라인 모리스 이 양 오펜스 그리고 양 디펜스의 싸움은 슈퍼볼인 만큼 과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죠? 먼저 슈퍼볼이라는 무대는 정규 시즌과는 아예 다른 무대입니다. 극도로 뭐 전술적 싸움이 중요하고 또 궁극적으로 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플레이를 펼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물론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겠죠. 또 풋볼이라는 스포츠는 뭐 야구나 농구와는 다르기도 하고요. 적은 경기만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풋볼이라는 스포츠는 매 경기 모든 순간이 1년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며 또 이 스포츠에게 있어서 다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를 졌다고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로 나아가기에는 경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이 풋볼이라는 스포츠는. 결국 이 시즌 내내 그리고 각 경기 안에서도 모든 플레이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매 순간 본인들의 선택이 다음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큰 스포츠이며 슈퍼볼이라는 무대는 그러한 스포츠의 특성이 가장 크게 나타내는 무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초가 남은 상황에서 쿼터백 드로우 플레이를 선택한 카우보이스. 카우보이스는 결국 다음 기회를 찾지 못하였고 그대로 플레이오프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반면 13초가 남은 상황에서 패트릭 마홈스는 캔자스시티 칩스는 3번의 플레이를 선보였고 결국 동점으로 가는 필드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전에 버팔로 빌스는 사이드라인 디펜스를 선보였고 결국 트래비스 켈시를 필드의 중앙에 그냥 내버려두면서 필드골 기회를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버팔로 빌스는 스킵킥이 아닌 터치백을 선택하였고 칩스에게 13초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7년 전 시애틀 시옥스는 엔드존 1야드 선상에서 러싱이 아닌 패싱을 선택했고 그대로 인터셉션을 당하였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4번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이전에 빌 벨리책은 역전 터치다운을 내주기까지 1야드 남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느끼며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슈퍼볼 일주일 전 상대 오펜스의 픽플레이 커버리지를 대비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말콤 버틀러라는 루키 코너백이 그 연습에서 굉장히 많은 스냅을 받기도 했고요. 5년 전 애틀란타 팔콘스는 필드골 레인지에서 패싱을 시도하다가 결국 색 펌블, 뉴잉글랜드에게 공을 넘겨주었고 역전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풋볼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풋볼에 있어서 매 순간, 매 선택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단순히 어떠한 플레이를 콜링하는 것을 넘어서 각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내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연습하며 대비하고 있는지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 파셀 그리고 빌 왈시 이들이 3개의 반지 그리고 빌 벨리책이 6개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극도로 긴장되며 부담되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 상황에 대처를 해낼 수 있는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츄에이셔널 풋볼, 그것이 바로 잭 테일러와 션 맥베이 두 감독 모두가 명심해야 하는 풋볼입니다. 한 가지 램스와 벵갈스에게 있어서 저는 기대하기 힘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잭 테일러 감독은 올 시즌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작년까지 정말 여러 번 경기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었던 감독이고, 지금도 저는 잭 테일러가 경기의 흐름, 무엇을 잘 읽어내고 잘 대처를 하고 이러한 모습은 잘 보지 못했어요. 션 맥베이는 더욱더 이 점에서 아쉬운 감독이죠. 천재라고 불리는 이 감독은 타임 매니지먼트에서만큼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항상 팬들을 아쉽게 만드는 감독이에요. 저번 주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챔피언십전에서도 챌린지 2개를 그냥 꽁으로 날렸잖아요. 타임아웃 2개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임아웃 3개를 다 쓰기까지도 했고요. 오죽하면은 션 맥베이의 타임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는 밈까지 있어요. 정말 못한다는. 어쨌든 이처럼 두 감독 모두 뛰어난 판단력과 통찰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경기를 망치질 않길 기대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두 감독들이 경기를 망쳐도 모두 어긋난 선택을 하여도 결국 이러한 장애물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팀을 슈퍼볼에 올린 이 쿼터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 버로우와 매튜 스태퍼드. 이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경기가 아닐까 싶고, 이들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모습들은 굉장히 리스펙할 만한 저는 퍼포먼스였다 생각이 듭니다. 두 팀은 먼저 이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서로를 어떻게 접근할지 저는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필름 속에는 답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 양 팀을 상대로 이들은 그 답을 통해 서로를 공략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먼저 램스의 오펜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벵갈스의 디펜스는 저번 주 리그 최강의 캔자스 시티 오펜스를 후반전 단 3점에 그치게 만들었어요. 연장전 칩스의 성공을 턴오버로 가져오면서 팀을 슈퍼볼로 이끄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벵갈스가 칩스를 상대로 보여준 모습은 본인들의 팀 색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존 커버리지, 스플릿 세이프티. 벵갈스, 이들은 공격적이고 빠른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들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상호 보완적인 디펜스를 펼치는 풋볼팀입니다. 저번 주 벵갈스가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했을 때 가장 화제가 되었고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은 결국 3명의 패스러시를 보내고 8명을 커버리지에 가담시킨 거예요. 이를 통해서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 웨폰들을 잘 묶어내고 또 패트릭 마홈스를 압박하는데 성공을 해냈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벵갈스 디펜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미들 오브 더 필드였다는 거예요. 왜 벵갈스가 그토록 8명을 커버리지 시키면서도 왜 미들 오브 더 필드를 그렇게 잠그려고 했냐? 벵갈스의 라인베커진들은 커버리지의 강점을 가진 빠른 선수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좀 더 육중한 대신 느리고 커버리지에 약하고 좀 더 블리츠나 런게임에 강한 선수들이에요. 그렇다면 트래비스 켈시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에게 있어서 이 벵갈스의 라인베커진들은 먹잇감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트래비스 켈시는 그 어떠한 선수보다도 뛰어난 라우트 능력을 가진 타이트 엔드이기 때문에 미스매치업에 굉장히 악몽 같은 존재죠. 하지만 다행히도 벵갈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아나루모 코치는 이를 잘 알았습니다. 만약 본인들의 이 약점을 감추지 못한다면 본인들은 패할 것이고
만약 본인들의 약점을 가릴 수 있다면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커버리지를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세이프티, 본 벨이죠. 본 벨이 스트롱 세이프티로 버즈 그리고 러버 역할을 시켰고, 미들 오브 더 필드로 내려오면서 칩스의 오펜스 컨셉에서 크로싱 라우트를 타는 리시버들을 맡았어요. 본인들의 라인베커가 커버하기 힘든 그 존을 벵갈스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본벨을 계속해서 버즈 러버 역할을 시킴으로써 어드저스트먼트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후반전 성공 결과적으로. 이 벵갈스라는 디펜스가 이렇게 어드저스트먼트에 성공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의 강점에 있어요. 벵갈스 디펜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세이프티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물론 제시 베이츠라는 선수는 작년 시즌 활약을 펼치면서 올프로 세컨드에 들기도 하였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본 벨이라는 세이프티는 잘 모를 거예요. 세인츠 팬분들이 아니라면. 이 본 벨이라는 선수는 어찌 보면 리그 평균급, 아니면 정말 안 좋게 본다면 리그 평균 이하급의 세이프티라고 비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강점, 세이프티답지 않은 피지컬함, 태클링 능력, 그리고 다재다능함, 터프함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시내티 벵갈스는 그를 어떠한 필드, 모든 곳에 요리조리 로테이팅을 시킴으로써 그의 장기를 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본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커버리지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벨의 듀오인, 세이프티 듀오인 제시 베이츠는 리그에서 가장 커버리지가 넓은 세이프티 중에 한 명이에요. 즉 본벨에게 있어서 약점인 커버리지 범위는 제시 베이츠라는 또 다른 세이프티의 강점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강점을 통해 약점을 덮으면서 이 컴플리먼트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벵갈스의 DC인 아나루모 코치가 보여준 것처럼 본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강점을 가졌는지, 어떠한 약점을 가졌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플레이를 펼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슈퍼볼이라는 무대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벵갈스는 분명 램스를 상대로도 칩스와 비슷한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스냅 투 하이 커버리지를 선보이고 한 명의 세이프티, 본벨을 요리조리 로테이팅하면서 매튜 스태포드를 당황시키면서 그들의 리시버가 공략할 존을 수비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션 맥베이는 이를 저번 주 필름을 봤으면은 이를 잘 알고 공략해내는 준비를 해와야 되겠죠. 사실 저는 저번 주 칩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조급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칩스는 분명 리드를 하고 있었고 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벵갈스가 8명을 커버리지에 가담시키거나 투 하이샬 커버리지 형태를 보이면 그냥 닥치고 런더 댐볼을 했으면 됐습니다. 런더 볼을 했으면은 칩스는 분명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올 시즌 칩스라는 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본인들이 본인들의 페이스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죠. 급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이 조급함은 결국 챔피언십 무대에서조차 끝내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램스는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션 맥베이의 오펜스는 어쨌든 본인의 오펜스 시스템, 오펜스 철학은 결국 런더 볼에 있기 때문에 맥베이는 이 경기 아마 본인의 빈티지, 클래식 션 맥베이로 아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즉슨 언더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수많은 모션, 다양한 jet 모션, 플라이 모션, 오르빈 모션, 스윙 모션, 다양한 모션을 활용해서 벵갈스가 투 하이셜 커버리지를 보일 때마다 저는 런더 볼을 램스가 선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벵갈스의 디펜스는 이러한 오펜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진 못했고, 이들의 라인베커는 분명 육중하고 피지컬하고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좀 느리고 반응 자체가 약간 느린 선수들이에요. 이 벵갈스의 라인베커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들은
반응을 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라 반응을 하게 만드는 유형의 선수들이에요. 즉 본인들이 성공을 쳐야지 그러한 쪽에 강점을 가진 선수라 이거죠. 즉 모션이나 이러한 반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좀 부족한 선수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라인베커는 커버리지에 약하기도 하고요. 결국 션 맥베이는 모션과 함께 뭐 플레이 액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일삼아서 이 먹잇감을 저는 호시탐탐 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벵갈스의 코너백들은 뭐 취도베 아우지에 이러한 선수들 굉장히 피지컬하지만 갑작스러운 라우트 방향 전환에 있어서 취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어요. OBJ, 뭐 쿠퍼컵, 램스는 라우트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리시버들이 있어요. 즉 벵갈스의 코너백들을 분명 공략할 기회가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만약 벵갈스가 썰드다운 상황에서 본인들의 기존 존 디펜스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저는 블리츠를 통한 맨 커버리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더스전에서 데리카를 상대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아예 라인 선상부터 리시버들을 압박해내고 이 데리카 그리고 매튜 스태포드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방향, 아마 이런 선택을 만약에 존 커버리지가 통하지 않는다면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한 가지 저는 벵갈스의 디펜스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은 바로 쿠퍼컵을 지금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벅스 그리고 나이너스 전 모든 이 팀들이 쿠퍼컵을 상대할 때 있어서 실수했던 것은 본인들의 수비수 한 명만으로 컵을 막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쿠퍼컵이라는 리시버는 이 존재는 상수예요. 언제든지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캐치를 따낼 수 있는 상수란 말이에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에게 한 명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벵갈스는 저는 더블 커버리지를 항상 생각해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쿠퍼컵을 라인 선상에서부터 압박을 하던가 하면서 그에게 라우트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쿠퍼컵을 경기에서 지우기 위한 특별한 디펜스 플랜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션 맥베이가 두진 않겠죠. 션 맥베이는 지금도 쿠퍼컵이 견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스택 포메이션 아니면 뭐 슬랏 리시버로의 뭐 모션 쉬프트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아나루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쿠퍼컵을 저지하느냐 아니면 션 맥베이가 쿠퍼컵을 또 한번 살려내느냐, 이 싸움이 저는 이 오펜스와 디펜스 전체의 싸움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션 맥베이는 분명 벵갈스가 저번 주 보여주었던 그런 디펜스 필름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뭐 크로서를 보냈는데 차단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 세이프티 한 명, 뭐 러버 역할을 하는 세이프티를 역으로 이용해내는 방법을 좀 생각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블 포스트, 뭐 밀스 컨셉 이런 것처럼 두 명의 리시버를 똑같은 방향으로 뭐 미들 오브 더 필드로 보내면서 한 명의 세이프티를 유도해내는데 성공을 하면 나머지 리시버, 뒤따라오는 리시버가 그 빈 공간을 뭐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백사이드 X 리시버의 포스트 라우트를 통해서 두 명의 세이프티 전부 번치 뭐 트리 포메이션 상의 리시빙 세 명의 리시빙 셋에 뭐 어그로가 끌린다면 뭐 백사이드 X 리시버의 포스트 라우트를 통해서 그러한 뭐 빈 공간 그리고 딥 패싱, 그 빅 플레이 능력을 결국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열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매튜 스태포드는 계속해서 뛰어난 딥 패싱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램스라는 팀이 칩스와고는 좀 다른 점은 결국 램스는 런더볼을 계속해서 하는 팀입니다. 런더볼을 통해서 오펜스 템포를 유지하며 뭐 3버티컬 컨셉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딥샷을 저는 계속해서 램스가 꾸준히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저는 벵갈스의 디펜스가 램스 오펜스를 뭐 완벽하게 막아내는 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벵갈스의 디펜스가 램스를 상대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인드셋, 그리고 노려야 하는 것은 경기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매튜 스태포드의 진짜 아무 생각 없는 패스예요. 나이너스의 그 탈트, 세이프티가 드랍했던 그런 패스를 던졌을 때 드랍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셉션성 패스를 만약에 봤으면 절대 드랍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턴오버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벵갈스의 디펜스가 이번 경기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턴오버 배틀에서 승리하는 것. 벵갈스가 승리하기 위해선 실점을 내주더라도 이 턴오버 대결에서 반드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 버러우와 램스의 디펜스 대결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은 떠났지만 아직도 이 램스라는 디펜스는 브랜든 스테일리, 현 차저스의 감독이죠. 브랜든 스테일리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디펜스입니다. 조 버러우는 브랜든 스테일리의 LA 차저스를 상대로 이 정규 시즌 완패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한 가지 더욱더 무서운 점은 지금 램스의 디펜스는 차저스의 디펜스보다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브랜든 스테일리 그리고 현재 LA 램스의 디펜스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한 가지 특성은 역시 박스입니다. 라이드 인 더 박스. 브랜든 스테일리는 떠났지만 램스는 그리고 라힘 모리스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아직도 이 스테일리가 보여주었던 그 전에 작년까지의 램스의 디펜스를 아직도 따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이드 인 더 박스, 즉 박스를 가볍게 만드는 5맨 프런트 그리고 한 명의 세컨 레벨이지만 박스에 6명만을 두는 그러한 포메이션을 펼침으로써 박스를 가볍게 하는 대신 투 하이 쉘 커버리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대의 빅플레이를 줄이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램스는 아직도 이러한 디펜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스가 가벼우면은 오펜스에서 펼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전략은 런이에요. 러싱. 페이튼 매닝이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만 그냥 투하이 커버리지 보면은 매닝은 그냥 런 한다잖아요. 러싱을 통해서 이 가벼워진 박스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상대를 만약에 박스에 좀 더 많은 수를 유도시킬 수 있다면 상대 디펜스의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램스라는 팀에게 작년 그리고 올해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왜냐?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명의 뛰어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수비수인 에런 도널드가 인사이드에서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또한 젤런 램지라는 태클링 능력이 굉장히 강한 코너백을 니켈백으로 계속해서 로테이팅 시킴으로써 런 디펜스를 좀 더 보완하고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램스의 세이프티들은 언제든지 본인들의 러싱 갭을 막을 수 있는 그 뎁스를 잘 유지하고 이러한 잘 코칭된 모습, 태클링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박스에 6명밖에 없네? 근데 우리는 지금 블락커가 6명이다, 7명이다. 이 숫자만 계산을 해서 런을 고집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램스를 상대로는. 왜냐면 저번 주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램스를 상대로 본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런더볼을 잘 성공시키지 못했던 것,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램스는 가장 최근에는 상대가 헤비 퍼스널을 가져오면은 타이트엔드 그리고 풀백 이 선수들을 더욱더 기용을 하면은 램스 또한 우리도 박스에 1명 추가, 2명 추가 배치를 하면서 지금 유연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런 디펜스에 있어서. 결국 저는 만약 한 가지 램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로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상대할 때 저는 템파베이 벅스가 와일드카드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갭 스킴을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램스의 런 디펜스에 있어서 2명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중요한 이유는 이 2명은 하드 엣지 역할을 선보입니다. 이 하드 엣지 역할이라는 것은 무조건 엣지를 고수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박스의 바깥을 내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C갭, D갭이 되든 상대 런닝백이 본인의 런닝 레인을 바운스 런 하지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에런 도널드는 빠르게
슬랜트하여 라인을 부수고 런닝백의 시야와 그의 뭐 디시전, 라인 자체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디펜시브 태클들은 갭을 지키면서 런닝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길 지키는 갭 홀딩 그런 테크닉을 보이면서 런 디펜스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와이드 존을 통해서 램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러싱을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2018년 페이트리어츠가 LA 램스의 그 와이드 존 러싱 게임을 무너뜨리는 그 포메이션이었잖아요. 6명 6&1이라는 뭐 포메이션이긴 했지만 2명의 이 하드 엣지 역할을 선보이는 엣지 러셔가 결국 양 엣지를 완벽하게 잠글 수 있다는 것은 이 와이드 존 스킴상의 레터럴 무빙을 하면서 런닝백의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의 자연스러운 그런 비전을 통한 뭐 빈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러싱 게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와이드 존 러싱 스킴을 통해서 램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 상대하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벅스는 결국 알았습니다. 물론 벅스는 기존에도 뭐 갭 스킴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팀이기도 했지만 벅스는 이미 이를 알았었고, 이들은 파워, 카운터, 듀오, 즉 갭 러싱 스킴을 통해서 전진을 해나갔습니다. 에런 도널드가 뭐 빠른 라인 침투를 시작하고 뭐 이래봤자 어차피 에런 도널드 쪽으로 러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에런 도널드는 뭐 트랩을 당하거나 아니면 핀 또는 뭐 더블팀 블락이 시작부터 되면서 무력화되고, 또 두 명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는 무조건 와이드하게 본인의 엣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뭐 타이트엔드 또는 풀러, 오펜시브 라인 한 명을 풀링하기 때문에 이 풀러에 의해서 가볍게 블락이 돼요. 그리고 이들이 선보이는 뭐 풀러를 통해서 뭐 파워나 카운터 이러한 갭 러싱 스킴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선보이는 이 라인 테크닉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태클과 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사이로. 결국 벅스는 이 레오나드 포넷이라는 굉장히 파워백을 통한 이러한 갭 러싱 스킴을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저는 램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할 때는 이러한 저는 스킴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벵갈스는 잘 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점인데, 벵갈스는 일단 갭 스킴을 잘 선보이는 팀 자체가 아니에요. 이 팀의 러싱은 와이드 존을 기반으로 한 오펜스입니다. 잭 테일러는 분명 션 맥베이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이 팀의 러싱은 와이드 존 러싱을 기반으로 하였고, 또 이러한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 저는 램스를 상대할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벵갈스가 저번 주에 11 퍼스넬을 고집하지 않고 뭐 12 퍼스넬을 사용하기도 했죠. 런 게임의 변화와 뭐 성공을 꽤 함으로써 결국 이렇게 벵갈스의 계속된 런 시도는 칩스를 무너뜨리는데 분명히 공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약해서 결국 패싱 스냅을 강요받는다면 또 다른 뭐 타이탄스 전과 마찬가지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벵갈스이기 때문에 벵갈스는 결국 계속해서 런을 시도하면서 런을 통해 상대 디펜스를 위협하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상대 램스와의 디펜스가 상성이 좋지 않다는 거고, 와이드 존 러싱 오펜스 그리고 와이드 존을 잘 막는 디펜스, 이 대결 과연 잭 테일러가 어떠한 선택과 준비를 해볼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대결입니다. 러싱 말고 저는 벵갈스의 패싱 오펜스에서 벵갈스가 나아가야 할 점은 공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의 리시버진을 믿고 램스를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콜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램스의 커버리지는 매우 유기적입니다. 이들의 뭐 다양한 모습 그리고 변장된 커버리지된 모습을 통해서
쿼터백을 혼란시키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결국 쿼터백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펜스의 입장에선 최고의 리시버에게 최고의 매치업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바로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고 또 가장 정확하고 옳은 방향이 될 것이에요. 3x1 포메이션을 통해서 가장 자신 있는 리시버를 혼자 고립시키고 또 그 리시버와 코너백을 1대1로 두게 만들어서 그 리시버에게 있어서 승리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벵갈스가 추구해야 하는 오펜스가 저는 이러한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패커스전에서 램스를 상대한 애런 러저스를 저는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애런 러저스는 이 경기에서 자신있게 리시버들에게 딥패스를 날리고 램스의 커버리지 구조 그 자체를 깨부수는 그러한 패스들을 자주 시도를 했습니다. 램스라는 팀의 디펜스의 커버리지가 강한 것은 그 세컨더리들의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본인들의 역할, 이러한 유기적인 면이 강한 것이지 단순히 개개인의 1대1 능력에 있어서 저는 강하다고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물론 젤런 램지나 데리우스 윌리엄스처럼 뛰어난 코너백들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톰 브래디가 보여주었잖아요. 톰 브래디가 젤런 램지를 앞에 두고서 마이크 에반스를 향해서 터치다운을 꽂아낸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1대1 상황에서의 램스의 커버리지는 분명 뛰어난 리시버 그리고 뛰어난 쿼터백의 호흡이라면 충분히 램지든 저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벵갈스의 오펜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벵갈스는 지금 램스의 약한 연결고리를 잘 주목을 하고 공략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은퇴한 지 2년이 되었지만 플레이오프 파트타임으로 돌아온 램스의 에릭 웨들 세이프티죠. 이 선수를 저는 겨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웨들은 분명 좋은 몸매, 아직도 좋은 수염, 녹슬지 않은 모습,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 팀 내 최다 태클을 기록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웨들은 분명 은퇴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욱더 그렇지만 느리고 늙은 선수예요. 만약 자말 체이스, 타일러 보이드 이러한 리시버들을 슬롯에 배치시킴으로써 에릭 웨들과의 미스 매치업을 유발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 매치업은 계속해서 캐치를 따낼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램스는 박스를 가볍게 둔다는 특성 때문에 상대 러닝백의 패스 캐칭 그런 역할들을 잘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세이프티들은 넘버 2, 넘버 3 리시버들을 바라보고 훅 플레이어는 리시버들을 끝까지 리라우트 하면서 월 하는 데 집중을 하지 러닝백을 잘 마크하거나 주목하진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램스의 라인베커인 트로이 리더는 혼자 박스에서 쿼터백과 러닝백 모두 쫓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자주 연출이 되는데, 저번 주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 러닝백인 미첼이 많은 패싱 야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점은 바로 램스의 디펜스의 구조를 역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 조 믹슨이라는 러닝백은 리그 탑 러닝백 중에 한 명이에요. 러싱에서도 패싱에서도 분명 뛰어난 선수이며 기회가 온다면 저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트로이 리더, 에릭 웨들 이러한 선수들이 상대 리시버와 러닝백을 쫓는데 또 집중을 한다면 조버로의 발은 그때부터 램스의 디펜스를 휘저어놓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스크램블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벵갈스는 램스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공략해내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결론을 하자면 코로나 이후 다시 한번 관중이 가득 차게 되는 슈퍼볼, 스눕독, 에미넴, 켄드릭 라마 등 내노라는 래퍼들의 하프타임 쇼가 펼쳐지는, 그리고 두 절친 감독이 맞붙는 이번 슈퍼볼 대결,
LA에서 펼쳐지는 만큼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슈퍼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조 버로우와 벵갈스는 모두의 의심을 물리치고 이 슈퍼볼이라는 무대에 올라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 팀인지 우린 목격했었고, 또 한 번의 언더독 상황을 이들은 분명 즐길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램스 또한 홈 슈퍼볼 우승이라는 업적을 위해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윈나우를 외칠 것이 분명하고요. 에런 도널드가 본인은 우승을 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승이 간절하다고 한 만큼 이들의 간절함이 필드 위에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팀이 펼치는 슈퍼볼 56, 저는 그 승자는 LA 램스로 꼽고 싶습니다. 벵갈스와 램스 모두 분명 좋은 팀이에요. 그리고 조 프리킹 버로우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오프 퍼포먼스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시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보여주는 꾸준함, 꾸준하게 못하는 점, 꾸준하게 버로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비록 지금까지는 조 버로우가 매직 플레이를 끊임없이 선보이면서 역경을 헤쳐나왔지만 이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램스의 에런 도널드, 본 밀러, 레오나드 플로이드 이렇게 이어지는 패스러셔들은 조 버로우를 끊임없이 압박해낼 것이라 생각이 들고, 만약 벵갈스의 오펜스에서 특별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버로우에게는 굉장히 힘든 날이 펼쳐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벵갈스의 디펜스도 칩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뛰어난 퍼포먼스를 플레이오프 런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매튜 스태포드를 영입한 이유, 그것이 이 슈퍼볼 무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클러치 상황 속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리더의 모습, 그것이 스태포드를 얻은 램스의 목적이자 이유이며, 컵과 맥베이가 또한 함께 같이 있더라면 그 소원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스의 20년 만의 우승이자 LA 도시의 38년 만에 트로피를 가져오는 램스, LA라는 도시를 풋볼의 도시, 그리고 램스의 하우스임을 증명해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슈퍼볼 56 승자는 LA 램스로 꼽겠습니다. 네, 이상 슈퍼볼 56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슈퍼볼을 다 즐기시고 슈퍼볼 리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